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관세청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저 핸드폰 교체 시기 나와 있는. 예. 처음 핸드폰을 10월 15일 날 교체하십니다. 그 Z라고 하는 폴더형에서 U24로 교체합니까? 예, U23, S23U, 23 교체하는데 이게 2023년 10월 15일인데요. 10월 10날 영등포 경찰서가 마약 밀반입과 관련된 수사 브리핑을 하고 그 브리핑은 관세청의 요청대로 관세청의 연루 의혹이 빠진 채로 브리핑을 해요. 근데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다음 날인 10월 11일 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딱 나흘 뒤에 청장이 핸드폰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7월 17일 교체. 이거는 7월 16일 백혜룡 경정이 청장을 포함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세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우연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청장의 핸드폰 교체 시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청장이 증거를 은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 폰은 그전에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 날 바꿨지 않습니까? 23년은 10월 15일 날 바꿨고 대부분 한 1년 6개월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기간을 따져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10월 15일 날 핸드폰을 바꿨는데 제가 그때 고발이 될지 1년 후에 고발되는 거 아닙니까? 7월 달이니까 고발이 될지 어떨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핸드폰이 오래되고 작동을 잘 안 하니까. 아니 그래서 고발되고 난 다음에 바로 바꾼 거잖아요. 예, 저거는 핸드폰이 파손돼서 바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밝혀질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게 제가 해외 직구로 저희 의원실에 직원들이 구입한 상품입니다. 근데 이 가방이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해가지고 관세청이 적발하고 각 플랫폼에 유통하지 마라라고 차단 조치를 요구한 제품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제품인지 혹시 유해물질이 없는 것인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납성분이 검출이 됩니다.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서는 납 허용치가 100mg/kg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에서 얼마 나왔느냐? 351mg. 그리고 또 하나의 제품 뭐 같은 것이긴 한데 또 이런 제품에서는 391mg. 유해물질이 막 나와요. 하지만 정부가 이런 유해물질들이 직접 구매되지 않도록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민적인 설득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걸 철회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그 플랫폼에 그 판매 페이지 차단도 요청하고 통관 단계에서 선별 검사를 통해서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또 유해 물품 정보를 관세청 누리집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구입을 했다니까 그렇게 차단을 하신다고 하는데 뭔가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해외 직구 종합 TF라고 하는 회의가 지금까지 딱 한 번 열렸습니다. 5월에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하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한 번 열렸어요. 관세청도 거기에 참여하십니까? 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8월 달에 열리고 그 뒤에도 또 열린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국민적인 저항이 한 번 오고 나니까 정책을 철회하고 난 다음에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도 세우고 각 부처별로 유해물질을 판정하고 검사하는 기관들이 다 있는데 판정해서 관세청에 넘겨오면 관세청이 이것을 통관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갖춰야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
유해 물품이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소비전하고 협력을 해서 유해 물품의 재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책을 정부 종합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마련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직구가 늘면서 314명의 관세청 직원들이 이 해외 직구 물품들 통관을 관장하고 있는데 연간 1억 건이 넘는 물품이 들어와요. 알고 계시죠? 예. 한 사람당 33만 건 같은 걸 다뤄야 돼요. 불가능하죠, 이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그 전담 인력을 증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라. 예. 종합적인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라라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장께 묻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 전에 태양광 발전장치 이 제작업체들의 태양광 발전장치 구성입니다.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접속관, 구조물 뭐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조달청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생산업체 16개와의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계약 해지 사유가 뭐냐? 저 태양광 발전장치들을 다 직접 생산해야 되는데 저 구조물 가운데 지지대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을 하더라. 용역을 하도급을 주더라. 그래서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저 정도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도급을 줘도 된다. 외부에서 납품을 받아도 된다 해가지고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10년 동안 그런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직접 생산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는 고시에 따르면 생산 설비나 인력으로는 저것까지 다 직접 생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달청이 갑자기 강화된 기준, 제가 볼 때는 태양광 발전장치의 핵심 장치도 아니야. 그걸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예요, 지지대. 이걸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고 계약을 다 해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정부 조달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어요. 이거 합당합니까? 지금 질의를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준은 중기부가 만든 기준을 중기부도 사용하고 저희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주신 것처럼 생산 설비하고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생산 공정하고 관련된 부분에 불일치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기부하고 저희하고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다 허용되고 왔는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 대변인 지원합니다. 오늘 국감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소품을 잘 준비해 주신 진성준 의원님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조달청장께 질의하신 그 태양광 그 발전장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이라고 하는 중기청 고시와 관련해서는 조달청장님 답변하신 바대로 조속히 정부 내에서 조달청과 중기부가 협의해서 오랜 관행 동안 업계에 이미 확신을 심어준 상황인데 뒤늦게 피해가 가는 그리하여 그 산업계에 큰 타격이 가는 특히나 다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